KTV 추억의 문화영화 84화 모든 연령 시청 화면 해설 작가 고수진, 성우 한경화. 필름 영사기가 돌아가면서 오래된 기록 영상들이 흘러간다. 타이틀 당신이 몰랐던 100가지 추억의 문화영화. 수염이 성성한 화백이 붓에 먹을 묻혀 난을 치고 수묵화를 그린다. 화백은 산속을 걸어다니며 풍경을 스케치북에 담고 커다란 화폭에 먹물을 뿌리기도 한다. 추억의 문화영화 화백 외길의 예술혼. 자막: 남종화는 학식과 교양을 쌓은 문인들이 여가를 즐기기 위해 수묵과 담채를 사용해 내면 세계 표출에 치중하여 그림을 그린 것으로 세밀하고 정교하며 장식적인 화풍을 가진 북종화와 대비되는 개념의 화풍. 무등산 골짜기 숲에 묻힌 춘설원. 이곳은 의제 허백년 화백의 산사다. 허백년은 해방 직후부터 1977년 타계하기 전까지 무등산 춘설원에서 기과하며 작품 창작 활동과 제자 양성을 했다. 그의 예술 세계 속엔 한국인의 얼과 전통을 흠모하는 신념이 뿌리 박혀 있다. (1976년) 문화영화. 1975년 여름 85세의 고령으로 창작의 집념을 버리지 못하고 틈틈이 붓을 들어 사군자를 화선지에 그려보면서 본격적인 산수화를 그리지 못함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남해가 보이는 한국의 남단 진도에서 조선 왕조 말기 산수화의 대가 허소치의 후손으로 5대를 잇는 화가의 집에서 1891년에 태어나 11세부터 그림의 한 점 한 획을 익히며 그림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금강산을 비롯한 국내의 명산이란 빠짐없이 두루 돌아봤으며 일본, 중국 등을 건너가 새로운 풍물을 접하면서 그림의 깊이를 더해갔습니다. 허화백은 화가에게 가장 좋은 것은 여행이며 젊었을 때 많은 방랑은 여러 곳의 풍물을 접하게 해줬다고 수레하고 있습니다. 세로로 긴 화폭에 허화백의 글씨와 함께 난이 그려져 있다. 허화백의 예술과 생활의 바탕에는 한국인의 얼을 흠모하며 문화유산에 뿌리박아 새로운 예술이 꽃피울 수 있다는 신념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후진들에게 이렇게 그림에 대한 소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림이 오늘날 일반으로는 아주 발달이 되었어도 그림은 예술이요 학문이 아니라, 학문이라는 거 다른 것이 아니라 과학으로 봐서는 좀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예술이라니까 그 자기 개성을 발휘하는 동시에 감상가들이 이건 그전 사람이 안 하던 것이다, 못 하던 것이다, 이것이 한 걸음 더 진보된 것이다. 이제 그것은 일루의 평론가들이 할 말이지만은 그 좋은 작품과 아무리 새로운 기량이 화단에서 시도되고 개발되고 있지만 자기 나라의 깊은 전통에 뿌리박지 못하고는 좋은 작품을 창작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수만을 그리는 허백년 화백은 사계절마다 풍경이 다른 우리 명산을 흠모했다. 평생을 다 그려도 지치지 않을 만큼 조국 땅의 자연을 소중히 여겼던 허화백. 그는 산 그 모습 그대로의 실제 경치를 그리지 않는 화가로도 유명하다. 이산저산 유랑하며 보아온 산을 마음에 비추어 다시 구성하는 그의 예술. 노장 화가를 사로잡은 명산들의 풍치는 독특한 화풍을 입은 마음의 산으로 태어난다.
1976년 문화영화 주로 산수만을 그리는 허화백에게는 한국은 명산이 많고 또 사계절마다 그 성격이 뚜렷하여 평생을 다 그려도 지치지 않으며 아름다운 산을 보면 새삼 조국 땅의 위대함을 일깨워준다는 것입니다. 분홍색 꽃이 만발한 산소화. 허화백은 산을 그 모습 그대로의 실경을 그리지 않으며 여기저기서 봐온 산을 마음에 비추어 다시 구성해서 그려내는 것을 특색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실경 그대로의 산이 아니고 마음의 산을 그리는 이른바 사이적인 수법인 것입니다. 바위산과 나무, 바위, 폭포 등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또한 자연의 오묘한 조형에 인공적 다리가 어울려 인간과 자연의 일치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의 인물은 자연을 관조하는 작가 스스로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림 속 남자가 다리를 건너고 있다. 그림이 다 되면 식귀절을 지어 낙관을 하게 되는데 그림과 시와 낙관이 일체가 되어 빚어지는 정취는 다른 예술에서 따를 수 없는 독보적인 것입니다. 허화백이 물 흐르듯 한문을 쓴다. 이 낙관의 인조에서 오는 색채미는 한층 그림의 묘미를 더하게 하며 화면 속의 낙관의 위치에 대해서 몹시 신경을 쓰게 됩니다. 낙관에는 성명인과 별호인의 두 종류가 있는데 허화백이 갖고 있는 전각만 해도 수십 종에 이르고 그림의 조화를 돕고 있습니다. 크고 작고 네모나고 길쭉한 붉은 낙관들. 허백년 화백은 어린 시절부터 동네 사람들에게 그림을 그려주었다. 집안의 도배나 벽, 문을 장식하기 위해 부탁할 때마다 그는 마다하지 않았다. 그렇게 그려진 그림은 병풍이나 족자에 담겨 가보로 내려오며 우리 생활의 곳곳에서 일상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위안을 준다. 다시 태어나도 역시 화가가 된다는 한국화의 대가 허백년 화백의 예술호는 한국의 전통과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길이 보존될 것이다. 그림으로 대가를 이룬 허화백은 평생을 두고 소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조상인 단군 신검의 개국이념 홍익인간을 널리 펴자는 것입니다. 허화백은 그림을 배울 때부터 동네 사람들이 도배할 때 벽에나 문을 장식하기 위해 요구하면 언제나 그려주곤 했습니다. 지금은 병풍이나 족자에 담겨 가보로서 사랑을 받고 있지만 역시 한국민에게 그림은 모시고 아끼고 받들기보다는 생활 속에 같이 담아놓고 무심히 감상하는 그런 습성이 은연중 흐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새의 모습이 생동감 있게 그려져 있다. 이렇게 가정에는 물론 학교나 병원 등 공공 건물에 허화백의 그림은 소장되어 복잡한 현대 생활에 시달리는 생활인에게 마음의 큰 위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허화백의 그림과 녹음 짙은 풍경이 비교된다. 고령에 접어든 허화백은 다시 태어나도 역시 화가가 될 수밖에 없다며 자신의 생애를 큰 보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허백년 화백. 그의 그림은 한국 민족의 문화유산으로서 길이 보존될 것입니다. 한국 미술계의 거장들. 여든의 고령에도 붓을 가다듬으며 산소와의 세계 속에 살았던 노수연 화백. 청각장애를 딛고 화가가 된 김기창 화백은
불같은 창작 활동으로 전이예술을 펼쳤다. 조각 안에 담긴 묵묵한 지조를 바탕으로 한평생 조각예술 외길을 걸었던 백윤기 화백. 서예 분야의 독보적인 경지를 이룩한 백일기 서예가도 외길을 걸어온 예술인이다. 1991년 문화영화. 자고로 금수강산이라고 일컬어지는 한국은春夏冬 사계절이 뚜렷하다. 사계절 중에서도 가을은 더욱 아름답다. 노화백이 산을 오르고 있다. 온통 산을 붉게 물들인 단풍들은 더더욱 가을의 정취를 물씬 풍겨준다. 평생 동안 예술의 외길을 걸어온 월전 장우성. 노화백은 눈앞의 절경을 만끽하며 그의 새 작품 구상에 몰두하고 있다. 노화백은 빠른 손놀림으로 풍경을 스케치한다. 팔순의 노익장을 과시하며 그림의 한길을 긋고 있는 운보 김기창 화백. 그는 불같은 창작욕을 앞세워 전위예술에 도전하고 있다. 그의 원숙한 필치는 나이와는 상관없이 힘차게 용두림친다. 김화백이 대걸레에 먹물을 묻혀 뿌린다. 평생을 조각 분야에서 세월을 보낸 백문기 씨도 외길을 걷고 있는 예술인의 한 사람이다. 백화백이 토치를 손에 들고 불을 뿜어 조각을 다듬는다. 여기 서예에 몰두하고 있는 서예인 시암 백일기용도 서예의 외길을 걷기는 마찬가지다. 평생을 써온 서도이지만은 한자 한자에 온갖 정신을 집중하여 써내려간다. 백일기 서예가가 머리 크기만한 한자를 정성스레 쓴다. 구한말 동양화를 공부한 동양화가이자 한국인 최초의 서양화가인 고희동 화백. 그는 1954년 창설된 대한민국 예술원의 초대 회장으로 한국 예술가들을 이끌었다. 이상범 화백은 일제강점기부터 활동하며 전형적인 농촌 풍경을 정겹게 그려내며 세필 채색화의 거장 김은호 화백과 함께 근대 동양화 분야의 토대를 일궜고, 허건 화백은 허백년 화백과 더불어 호남 전통화의 상징적 고봉으로 알려져 있다. 1991년 문화영화. 대한민국 예술원 주최 작고 회원전에 지음하여 이대원 예술원 부회장은 이번 이 예술원 작고 작가 전시회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시도된 전시회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예술원 회원 중에서도 가장 연대적으로 봐도 선배가 되시는 작가분들의 작품이고, 또 미술사적으로 볼 적에 이분들의 작품. 이번 전시 작가 중 제일 원로인 충곡 고희동은 구한말인 1886년에 태어났다. 당초 서양화를 공부한 바 있으나 1925년경부터 동양화로 전한 전통회화에 정진했다. 이것은 1939년작 금강산과 1927년작 영모절지이다. 그는 1954년 대한민국 예술원이 창설되면서 초대 회장의 피선, 한국화단과 문화계를 주도했다. 영모절지는 새와 꽃이 핀 가지의 일부를 그린 그림. 이것은 1954년에 그린 청전 이상범의 아침이다. 그의 작품은 한국의 전형적인 농촌 풍경을 정겹게 잘 나타내고 있다. 이상범 화백의 모습이 담긴 영상. 생전의 모습은 청전의 50대 초반의 모습으로서 마치 30대 청년과도 같은 패기로 왕성한 작품 생활을 하던 시절의 모습이다.
붓을 들어 그림을 그리는 이 화백의 모습이 흑백으로 담겨 있다. 지금 그의 대를 이어 아들 이건열 교수가 미술에 정진하고 있다. 청전은 1950년 후반부터 탁월하게 양식화시킨 철저한 향토적 풍경을 전개시키면서 청전 예술의 절정을 이루다가 1972년 75세로 작고했다. 이 그림은 의제의 1970년작 수정농고이다. 운무가 낀 산과 소나무 아래 자리한 정자 안에 있는 두 사람. 이 그림은 이당 김은호의 1950년도작 수여적성과 1965년에 그린 미인도이다. 소나무에 기대고 있는 노인의 그림과 여인의 그림. 이당은 전통적 세필 채색화에서의 독보적 대가로 활약하면서 미인도, 화조도를 주로 다루었다. 그는 종종 그의 부인을 모델로 삼아 미인도를 그리곤 했다. 그는 1979년 87세에 작고했다. 미망이는 지금도 옛 모습을 간직하고 가족들과 함께 다복하게 살고 있다. 1965년도작 미인도. 이 그림이 바로 부인을 그린 미인도이다. 이 그림은 남농 허건의 1971년작 산사와 삼성도이다. 산속 암자와 소나무 새구루. 대한민국 문화훈장을 수상한 바 있는 남농은 남종 문인화의 대가인 소치 허련의 손자로 태어났다. 남농은 그림 외에도 수석 수집에 남다른 조예와 식견이 있어서 당대의 수석 수집가로도 이름이 남아있다. 관상 용도의 자연석. 이것은 남농의 생전 모습으로 전통적인 문인화를 바탕으로 경쾌한 필선과 부드러운 용묵, 밝은 담채로 시은실적 정감의 자연 경치를 잘 묘사했다. 화백의 붓이 스친 자리에 바람이 지나간 듯한 자국이 남는다. 많은 제자를 둔 그는 의제 허백령과 함께 호남 화단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으며 그의 제자들이 그의 화풍을 이어가고 있다. 외길을 걷는다는 것은 외롭고 힘든 일이다. 한평생 청춘을 다 바쳐 외길을 걸어온 사람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자신의 뒷모습을 볼 수 없다. 그들의 뒷모습에는 아름다운 예술혼이 담겨 있고 그 예술혼은 길이길이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전해질 것이다. 추억의 문화영화 화백 외길의 예술혼 끝. 필름 영사기가 돌아가면서 오래된 기록 영상들이 흘러간다. 타이틀 당신이 몰랐던 100가지 추억의 문화영화.